안녕하십니까. 삐띵 보장하는 게 삐띵로드 오동엽입니다. 알아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예, 오늘은 이장원 세무사 모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현금 증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었던 이 돈을 조금이라도 절세하면서 우리 애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부동산에 물려줄 수도 있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낮은 증여 가액으로 설정을 해서 물려주는 방법도 있겠고,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좀 물려주고 싶으신 분 많잖아요. 현금 부자도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조금 꿀팁을 드리는 영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이제 지식은 이제 빌딩로드 보는 분들은 당연히 다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학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 우선 첫 번째로 대한민국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호흡이 길다. 무조건 10년이다. 10년이다. 네, 10년이 너무 깁니다. 이게 10년이 너무 길어서, 왜냐면 증여를 하고 나서 재차 증여를 하면 결국 10년 이내 증여는 전부 다 합산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높은 누진세율이 다시 한번 어차피 합쳐지니까 뭔가 증여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 세율이 50%나 되니까 그럼 간단하게 1억 추가로 줬는데 세금으로 5천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자녀에게 정말 실익이 있게 증여를 해줬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할 때 키포인트가 태어나서 출생신고하면서 2천만 원, 맞습니다. 10살 때 2천만 원, 20살 때 5천만 원, 그러면은 딱 20살 되는 순간 9천만 원을 이 자녀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세무사님도 지금 최근에 이제 둘째가 출산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될 때는 둘째가 응애 하고 이제 태어나서 애 둘을 키우는 아빠가 돼 있을 텐데, 그러면 출생신고 하시면서 2천만 원 증여하시나요? 저는 첫째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무조건 이제 현금 주고 이제 증여 신고. 걔들은 좋겠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통장에 깔고 가는구나. 아빠 잘 만나서 부럽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여유가 되면 이제 그걸 이제 증여를 하고 나서 증권계좌 개설하셔서, 왜냐면 2천만 원을 부동산 사기엔 좀 여력이 안 되니까, 적은 돈이니까 증권계좌를 개설하셔서 좀 안전적인 소비주,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약간 미국 주식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뭐 코카콜라나 뭐 나이키나 뭐 이런 것들,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오는 주식,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사주셔서 차곡차곡 좀 이제 그 자산 가치가 조금씩이라도 증가되게끔, 비과세만큼 증여하고 그 돈을 그냥 예금으로 두지 마시고 안전한 자산으로 투자해라.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배당주 위주로.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짜서 말씀드리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0살, 그 다음에 10살, 그 다음에 20살, 저는 이제 30살까지 넣어서 말씀드립니다. 아, 30살까지? 요즘에 캥거루족도 많이 있으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1억 4천 정도가 되는데, 왜냐면 2천, 2천, 5천, 5천. 그렇죠. 근데 이거 받고 나서 계속 물가상승률 한 4% 정도의 자산 가치가 쌓였다고 이제 텀을 잡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30살쯤 되면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돼요. 결국은 자산이란 게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복리 개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로 염두에 두셔서, 아니 그 금액이 뭐 얼마나 커지겠어라고 하시는데, 그게 쌓이다 보면 또 자녀에게는 좀 독립된 그렇죠. 재원과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 돈이 어디예요? 그렇죠? 왜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리냐면, 뭐 최근에 결혼정보회사에서 통계 나왔는데, 결혼할 때 평균 나이가 이제 한 32살, 그리고 평균 비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딱 2억 4천만 원. 그냥 태어날 때부터 결혼 자금을 만들어주는 거네. 약간 공교롭게. 왜냐면 자녀들이 또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을 보면은, 기저를 보면 이 불안감 때문이라고 비춰집니다, 사실. 맞아요. 내가 지금 이제 내 앞가림도 못 하는데 무슨 결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지금 내가 자력이 안 되는데 자녀한테 어떻게 2천만 원을 주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조부모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세대가 여력이 좀 되니까 조부모 세대가 좀 줘서 뭔가 그 손주에 대한 마중물을 좀 만들어 주는 게, 그러면 뭐 1.3배 세금을 뭐 더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증여재산 공제까지는 어차피 세금이 0원이니까 1.3배를 고부하더라도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게 이제 많이들 짜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저세율이 과표 1억 원까지거든요. 그러면은 1억 2천, 1억 2천, 1억 5천, 1억 5천. 왜냐면 현금을 줬을 때는 그 증여세를 바로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1억 원까지는 증여세율이 10%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 1,000만 원씩 내면 되니까, 그러면 한 5억 원 정도가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유를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본적으로 비과세까지 주는 거는 다 아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고, 거기에
증여세율이 가장 낮은 구간에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맞아도 된다. 10%밖에 안 하니까. 그죠? 맞습니다. 왜냐면 특히나 현금 증여는 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받은 돈에서 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1억과 또 10년 후의 1억은 분명 다를 겁니다. 그렇죠. 화폐 가치 계속 떨어지니까. 네. 왜냐면 통화량은 계속 증가될 거고, 그러면은 차라리 빨리 줘서 이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10년 후에도 이 세율표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억과 10년 후에 1억은 다른데, 이 세율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원래 지금의 1억인데 10년 후에는 한 3억 정도 줘야 이 가치를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약간 자산가입분들은 1억에도 접근하십니다. 태어났을 때 5억까지 줘버리자. 20% 구간까지 줘버리자. 그러면 20%면 5억이면 1억을 내는 건데 세금은 거의 9천만 원 정도. 그렇죠. 예. 하지만 미리 줘서 그걸로 자산 형성을 아예 시켜버리고 자산 가치 올라가게끔. 그래서 그런 뉴스도 보셨잖아요. 뭐 유명한 아파트에 그 취득자를 봤더니 2살. 아파트 그 고급 빌라가 이제 60억인데 이제 나이가 2살. 뭐 이러면은 이제 저보다 형님이죠, 돈 많은 거. 씁쓸하다. 최근에 좀 인기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할아버지한테 뭐 잘해가지고 이제 용돈을 받는데 야 뭐 현금으로 얼마 줄까? 할아버지 현금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안 좋잖아요. 땅으로 주세요. 그리고 딱 찍은 땅이 분당 땅이잖아요. 그래서 분당 보상받아가지고 240억을 만들었다. 뭐 그런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부럽기도 하고 그죠? 예. 그리고 가끔은 이제 30% 구간까지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가감하시네. 10억까지는 또 30억 구간이기 때문에 10억 넘어가면 이제 40%고 30억 넘어가면 최고 세율 50%인데 제가 봤을 땐 30% 구간까지도 주는 것도 감당할 만하다. 왜냐면은 큰 재산을 하나 주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빌딩 하나를 줘버리는 거죠. 이게 빌딩을 차라리 뭐 적당한 케이스에 줘버리고 그거의 자산 가치를 쭉 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 하나의 엄청나게 큰 마중물을 뭐 해주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요.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내는 증여세가 아깝긴 하지만 나중에 길게 보면은 지금 내는 증여세는 나중에 내야 되는 세금에 비하면 현저하게 작은 돈이다. 적은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을 때 내고 얘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자. 진정한 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제가 무조건 이렇게 빨리빨리 하시는 게 낫다라고 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면 저한테 굳이 이걸 맡기지 않으셔도 돼요. 현금 증여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세액계산이 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상속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증여하고 나서 또 10년 이내에 이 증여자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간 줬던 증여를 얹어서 또 계산하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줄수록 자산 가치가 좀 뭐랄까요,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상속세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자산가분들이 이런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봐요. 자산가분들 자산 포트폴리오 진짜 잘 짜시고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정말 잘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자산가분들 이제 세무 컨설팅 하거나 세무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선생님 자산 이렇게 많은 거 안다. 이거 상속세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모르세요. 그건 모르세요. 그거 딱 세금 계산 듣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허해지시잖아요. 네. 엊그저께도 이제 300억 정도 자산 있으셨어요.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세금 얼마 나오지는 아시나요? 그러니까 상속세 뭐 나와봤자 얼마 나오세요? 제가 계산한 130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 놀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녀는 받고 170억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녀가 또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한 60억, 70억 나올 건데 그러게 한 세대만 넘어가면 재산이 많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우리나라 증여세나 상속세가 다른 나라랑 비교해가지고 뭐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거의 압도적 1위에 가깝습니다. OECD에서 2위 아니면 2위예요. 높은 거네요. 총 조세 비율 100%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 증여세가 같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이 1.3에서 1.6% 사이인데 OECD 평균이 0.3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높은 편입니다. 많이 높네요. 네. 미국도 트럼프 때 이제 상속세 바뀐 게 물론 지금 세법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200몇 억까지 상속세가 0원이에요. 네, 대한민국은 과표 똑같이 가가지고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세금이죠. 그러니까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증여를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 왜냐면 내가 상속세율이 50%인데 미리 증여를 20%까지만 하면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30%를 결국 세이빙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속과 증여는
내가 마음에 들 때 딱 주지 이게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0년이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줘라.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증여자가 증여하고 나서 상속세에 얹어진다 그랬잖아요. 10년 내에. 그거는 상속인. 그러면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게 사위 며느리도 있지만 손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제 조부모의 마음은 좀 더 크거든요. 자녀들보다. 그러니까 손주를 차라리 미리미리 주시라. 제가 그래 많이 말씀을 드리죠. 세대를 건너서. 맞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증여나 상속의 어떤 플랜, 계획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외에도 내가 조금 절세하면서 부를 물려줄 수 있는 플랜이 또 있나요? 기본적인 전제는 결국 이건데 그 다음에 내가 현금을 주냐 아니 부동산을 주냐에 들어갔을 때 그 부동산의 물건 성질 그 다음에 이게 부담부 증여로 채무를 같이 섞을 것이냐. 왜냐하면 증여 부분이 너무 높은데 채무가 적당히 있으면 증여세 비율을 낮추면서 내가 양도세 내버리는 거나 뭐 저가 양수도를 짠다거나 결국은 내가 주는 물건에 따른 특성에 따라서 이게 말 그대로 입맛에 맞게 이걸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가상자산을 주려고 하세요. 가상자산? 네. 어떤 거? 암호화폐, 비트코인. 비트코인? 지금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주기가 적긴 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를 때 그 계좌에 준 다음에 신고하고 묻어둘까. 그러니까 변수가 다양한 거죠. 왜냐하면 현금은 자산 가치가 안 올라갈 건데 제가 말했던 일반적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급등 나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상자산은 말 그대로 약간 위험성이 엄청 크지만 그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자산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의 가족 현황과 그 다음에 본인의 이제 의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엄청 크죠.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답이 나오는 세금은 사실 아니에요. 결국은 가족의 상황과 그 개별적인 인터뷰를 다 통해야지만 이 상담의 틀이 좀 잡히는 거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금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묶여가지고 나 이거 언제 올라가지?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소위 말하는 코인 물리신 분들 그냥 자녀분이 증여하고 에이 모르겠다 잊어버리시고 한 10년 지나면 모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끔 자산가분들 거의 코인은 안 하세요. 왜냐면 그게 말 그대로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인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닷컴 버블이니 뭐 이런 사건이 펼쳐졌을 때 그런 약간 스캔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거 승부수를 띄워보는데 내가 자꾸 보니까 나는 자꾸 이 계좌를 열어보니까 이게 마음이 이제 동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계좌에 묶어놔버리고 안 봐버릴까? 이게 완전 복불복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여할 때 2천만 원이지만 뭐 아시다시피 코인 가격이 어떻게 몇배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진짜.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 생각도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상속 증여 이런 어떤 플랜 짜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어떤 상황에 계신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 상황이 이렇다라고 먼저 오픈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컨설팅은 세무사님이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속 증여에 뭐 생각이 많으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꼭 노크를 해보시고 문을 두들겨 보면은 열리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절세하실 수 있는 재테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